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간에 징검다리가 끼었긴 했지만 연휴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ROTC 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부방대 국토본 또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의 두 가지 특종, 북한의 해킹, 다음에 고위 간부, 선관위 고위 간부의 특혜 고용, 세습 고용, 이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쩍도 하지 않던 국민의 힘이 어제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는데, 결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 선관 위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헌법에 따라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친 그 미친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다음에 검찰이 됐건 어쨌건 이 조사를 받고 노태악은 물러가라. 이런 우리가 원하는, 가슴속에 원하는 이야기를 드디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윤재옥 그 수석이, 윤재옥 원내대표죠. 수석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드린 선관위원들은 모두 물러가랍니다. 모두 물러가라. 거기에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선관위 앞에서 가서 누구 응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선관위원 중에 그래도 우리 쪽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김필곤이었습니다. 김필곤은 서울대 법대 81학번입니다. 81학번이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잘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었었어요. 그런데 발표한 거 보니까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반대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판사 81학번 한 명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사 문제고 선거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 이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옳은 말을 해야 하는데, 이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니 김필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이 대법관들 많은 사람들 중에 천대엽이라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대엽이라는 자는 8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이 덜 들었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니 제정신을 갖고 일을 잘해주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가 쓴 그 판결문이 우리의 가슴을 쥐어 뜯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에 우리가 치를 떠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김필곤도 여기 있는 노태악과 함께 물러가라! 자, 한 번 얘기하면 세 번씩입니다. 김필곤은 노태악과 함께 물러가라! 네,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여기 똑같은 이 자리에서 이 노태악 물러가라는 집회를 한 것을 제 민경욱 TV에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대로 올렸는데, 이 올린 걸 갖고 유튜브가 집단 괴롭힘이다, 이렇다고 그래서 제 거를 삭제를 해버리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경고를 내렸는데 그 경고에 예외 상황들이 항상 있는데, 예외 상황이 뭐냐, 이게 특별히 유명하거나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인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제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유튜버들 계신데, 유튜브가 그 미국 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부정이었다, 대규모 부정이 있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라는 대목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경고 조치됐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지난 금요일날 바꿨습니다. 이게 박수 칠만합니다. 이 뭐냐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인들의 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옥죄는 게 있고, 이제 2024년 4년 만에 미국 대선이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육 교과도 있는데, 그냥 그 요만큼의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요만큼의 표현을 트집 잡아서 이 삭제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욱 TV 1은 안 되고 그 이 서브로 2가 있는데, 이 TV에 제가 CPAC에서 연설을 했던 CPAC 6분짜리 영어 연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영어 연설을 올려놓는 족족 다 지워버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올려놨는데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TV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도 부정선거와 관련,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마음껏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또 뭐가 있냐, 이번에 나왔던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것,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 다큐멘터리도 지금 65분짜리를 47분짜리로 줄여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거기에 미국 대선이 부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자른다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삭제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거를 65분짜리로 바꾸어서 올려놓겠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악이 물러나야 하는 여러가지 10가지, 무려 10가지 이유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날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게 덧붙여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무려 서울신문에서 특종을 했네요. 지난 2011년부터 선관위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거기에 5% 가까운, 그러니까 150명 가까운 사람들을 무려 250억 원을 주고 외국에 주재를 시켰어요. 외국에 주재를 시키고 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미국 워싱턴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 대사관 안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조사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공보관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미국 언론들을 전부 다 모니터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어떤 좋은 혹은 나쁜 보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한 거를 다 훑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농업은 농업대로, 다음에 경제 관료들은 경제 관료대로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시시각각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평균적으로 차출을 해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탁구 대회를 합니다. 그럼 누가 1등 하느냐?
선관위가 1등이에요. 자,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차출해서 당구대회 합시다. 그럼 누가 1등 하느냐? 선관위가 1등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선관위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선거가 있으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선거가 매년 매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는 5년 만에 있고, 다음에 이 지방선거 4년, 총선 4년이 있는데 겹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대선이 끼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게 이게 그 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심지어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함께 되는 해도 있으니까 이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1년씩 또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한다고 사람들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탁구도 하고 당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250억 원의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가는 세금을 갖고 이 사람들을 무려 5% 전 3,000명 중에 그러니까 150명쯤 300명이면 10%인데 150명이면 5%죠. 5%에 가까운 사람들을 외국에 그 주재관으로 보내거나 장단기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아니 가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선거를 모니터하고 선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선거에 대한 공부를 꼭 브라질에 가서 하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해야 되나요? 여기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들이 좋다는 일은 다 따라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 꼽지 않고는 퇴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한 사람은 거기다 꽂는 그런 양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선관위의 사람들입니다. 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으로 지금까지 판사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선관위의 위원장이라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그 조직에 있는 문제를 책임지고 옷을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노태학이라는 자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 이 사람은 판사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어야지 선관위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벌을 준다 하는 판사 마인드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노태학, 거기서 네가 판사 짓을 할 게 아니고 내려와서 검찰 조사 받고 다른 공정한 판사들, 지금 대법관들은 공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노태학이 저를 고소고발했을 때 그 고등법원에서 기각한 그 뼈대 있는 그 3명의 판사들이 있어요. 그런 판사들이 이 노태학을 판결해야 하는 그런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이 노태학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태학이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집이 족이 어디쯤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태학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명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싶다. 그런 열망으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그 죄악을 저지른 범법자들을 지금 물러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거 뭐 지금 비가 오지만 여기에 나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곧 노태학은 물러갈 겁니다. 우리가 노정희를 물러나게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멀리 그 사람은 뭐 서울도 아니어서
다른 곳에 꼬불꼬불한 길 찾아서 그 사람 집에서 며칠 했더니 나가 떨어졌어요. 소쿠리 선거의 대명사 노정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노태악도 곧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조직의 힘이라는 게 큰데, 조직의 힘이 왜 크냐?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이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직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죄악, 범법은 죄악이나 범법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조직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평생 몸담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별다른 이 죄의식 없이 범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 뜨거 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하면 이 자기 조직에 자기도 알고 있는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찍어서 그냥 대강 따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귀는 아무리 때려도 피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 핀으로 이 피부를 딱 찌르면 거기서 피가 나요. 그렇게 지금 뭐가 문제다라고 그걸 찍어서 우리가 핀포인트해서 딱 집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너무나 무서울 때, 너무나 무섭게 기세 있게 막 나올 때,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꼴가닥 넘어가겠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들통이 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을 때라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점점 조여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점점 조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사 문제와 북한 해킹 문제, 여기를 거쳐서 가장 아픈 부분인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보안감찰,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힘당에서 얘기했어요. 이들은 공생적 동업자다. 공생적 동업자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 기자분이 계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실 거예요. 공생적 동업자다라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애둘러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한 판단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일자가 서 있는 일자가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면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번호 1번 국힘당을 지지한 것 같이 되니까 안 된다. 요 따위.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나요? 그럼 당연히 박원순 때문에 하게 됐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시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라고 그랬나요? 못 쓰게 했습니다.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민주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갔어요. 김기현 대표는 거기까지만 나갔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겠지만 그거는 민교욱이 얘기해라, 또 여기 애국투사들이 얘기해라, 이래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부정선거로 너희들은 손발이 딱딱 맞았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틀립니까, 여러분? 지금 감찰도 못하게 하고 국정원이 서버 검색도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를 못하게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밝히면 지난 정권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그 서버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버를 저는 열어보기 싫었겠습니까? 제가 당사자로서 저도 열어보고 싶었죠. 근데 왜 못 열었나요? 20억 원을 내래요. 저한테 서버를 하는데 20억 원을 내라는 거예요. 20억 원을. 제가 20억 원이 어디 있어서 그걸 합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국정원이 들어가서 서버 쫙 열어보면은 지난 4.15 총선 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별로 재미없을 수 있는데 둘만의 공생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 딱 한 사람이 제 병실로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건데, 주저하고 있는 건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대통령 선거에 코로나 걸렸지만 요거를 딱지 접듯이 완전히 접어가지고 싹 집어넣은 다음에 쓰러졌어요. 쓰러진 다음에 생존 가능성이 40%다. 그래서 이제 죽을 뻔 하다가 이제 살아났을 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 의원님은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데 스피커가 이러는 바람에 잘 못 들은 분 계시겠네요. 그렇지 아까 괜찮던데? 네. 됐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사람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던 본인 인사였습니다. 민주당.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선거도, 대선, 자기네들이 진 선거도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 민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들은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게다가 이번에도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많은 일을 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니까 20% 차지가 나는 거를 0.73%에 해서 쳤는데 조금만 더 얘네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같은 편이 그러면은 0.73 차이를 뒤집어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 민경욱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자들이 지금 노태학과 민주당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이 제가 기자 출신이고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죠. 자,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과 선관위는 공생적 보호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 정확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공생적 보호자로서 일을 했다.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저에게 고백한 게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스피커가 깨끗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전화로 했던 거. 민 의원께서도 이번에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주었으면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잘 걸렸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너는 그걸 얘기를 해주네. 너희들은 한 식구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어렵고 우리들이 좀 알아내려고 하고 밝히려고 해도 되질 않았었어요. 한 글자도 써주지 않았었어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 1등, 대법관이 그 장으로 있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조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여기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웠을 때 당신은 적을 잘못 골랐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골라서 싸우면은 국민들이 들어주겠느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똥통같이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게 우리들이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거짓말장이들, 아니 어떻게 구겨진 종이가 펴집니까? 형상기억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짓말하는 거짓말 집단.
자기네들 가족 회사인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대를 이어서 고용을 하는 그 나쁜 집단, 그것도 윗대가리부터 하는 그런 나쁜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돈을 아까 25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250억 원을 자기네들 거의 그 외유성 그 해외 연수 보내는데 쓰는 이 나쁜 사람들, 이런 게 옛날은 알렸는데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거 지금 특종 경쟁에 붙었습니다. 특종 싸움이 붙었어요. 기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특종 싸움이 한번 붙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조폭들 전쟁 나듯이. 전쟁이 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지금 처음에는 중앙일보가 치고 나갔고, 다음에 조선일보가 땅땅땅 터뜨리더니, 이제는 동아일보가 몇 개 구울군 걸 터뜨려냈습니다. 이제는 서울신문까지 특종을 내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를 내고 있어요. 자, 오늘도 유튜브를 들으셨다면 꺼낼 수 있는 특종, 큼직한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취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죠. 예, 그 말이 누군지, 그리고 말을 했는지를 얘기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실언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플 때 전화를 해준, 병문안 전화를 해준 유일한 사람이지만 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인정에 이끌려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감출 수는 없어요. 이 정으로 볼 땐 좀 미안하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시원한 빗줄기가 잠깐 내렸고, 오늘 다른 곳에서도 큰 행사가 많은데 이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기를 아무리 때려보세요, 피가 나나.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침이에요. 침으로 지금 여기 노태악 뺨을, 이마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 피가 빡 터져가지고 이제 노태악도 지긋지긋하고 이게 무서운 우리들 여기 우리 천대엽 생각만 나고 천창룡, 천창룡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 여기서 밤새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원치 않을 거예요. 정말 꿈에 나타날 겁니다. 이거 피하려면 쉬워. 당신 대법관직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고. 그것까지는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당신 그 몸에 맞지 않는 큰 옷, 이 잘못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그 큰 옷은 벗어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